네,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어제 오전 펀드 환매 연기를 공식 발표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일명 라임 사태 여파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매 중단 도미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고객 돈 1조 6천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라임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른 그 사모펀드 운용사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1,108억 원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 환매라는 것은 예. 고객이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돈을 돌려달라 또는 인출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 그것을 환매 요구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객이 금융기관에 자기가 맡겨놓은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금융기관이 돌려주지 못하겠다. 이게 환매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 입장에서, 금융 고객 입장에서 자기가 맡긴 돈을 제때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당장의 불편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돈 가지고 어딘가 뭔가 써야 되는데 네. 그 돈을 제때 쓰지 못하게 되면 그게 부도가 나는 거란 말이죠. 물론 당장에 지금 돈을 떼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건 금융기관의 신용 상태에 중대한 하자가 온 것이죠. 이 신용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준다는 거 할 때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신용 창출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 신용을 막아버리면 금융기관의 신용이 무너지면 금융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환매 거부 사태는 매우 심각한 것이죠. 네. 일단 알펜루트는 라임 사태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고객의 돈을 제때 나눠주지 못해서 금융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게 큰 굵직한 네. 올 들어 생긴 걸 이제 세 개, 지난해 그 말부터 생긴 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파생연계 상품이라고 해서 DLF 상품. 네. 그것은 10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규모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라임 펀드. 그리고 이번에 하나 생긴 게 알펜루트 사건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알펜루트지 스위스 그 나라 말로는 알프스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네. 알프스로 가면 이상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지금 돈을 찾지 못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것이 헬루트, 지옥으로 가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세 번째 큰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지난번에 터져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라임 사건은 사실 여러 가지 부실, 부정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전체적으로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게 네. 전문가들의 평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번 알펜루트, 알프스로 가는 길 이 사모펀드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 운영 과정에서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다기보다는 금융기관 간의 상호 간의 금융 거래 메커니즘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이 금융 대형 사고가 처음에는 대부분 문제 없다라고 출발하지만 그게 자칫 잘못해서 대형 사고로 크게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라임 사태에 비하면 아주 적은 사건이지만 이것이 일단 환매를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신용을 무너뜨린 것이고 이 사건을 그렇게 가벼이 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어저께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네. 지금 금융기관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번 환매 중단이 그러면 뭐 제2의 라임 사태로 갈 거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뭐 라임 보고 놀란 것 같으면 알펜루트 보고도 놀랐다. 너무 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느 쪽 의견에 좀 그럼 무게를 좀 더 두시나요? 그건 어느 누구도 네.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현재 지금 알펜루트가 자산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시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자들 행태가 소비자들이 불안해서 돈을 일시에 꺼낸다면 건전한 금융기관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다는 할 수는 없지만 우선 환매를 거부했다는 그만으로서도 금융기관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면에서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네. 또 하나는 이쪽에서는 우리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다른 정권사와 금융 거래를 하다가 생긴 것이다. 그 말이 맞다면 그 금융 거래 부분만 해제가 된다면 대형 사고로는 가지 않고
금융 고객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불편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반반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모펀드 시장이 흔들리면서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반의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네. 유동성은 많이 풀려 약 1,500조 이상의 유동성이 펄펄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 가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정권시장이나 사모펀드로 그동안에는 그나마 갔었는데 지금 사모펀드 시장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내 돈이 떼일지도 모른다. 라인펀드, DLF 이게 우리가 한번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정도가 네. 아니라 화라산에 한번 터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빼내면 결국 할 데가 또다시 부동산밖에 없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 안정은 매우 중요하고 제2금융권이나 정권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은행권 이자보다도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내 돈이 지금 라임 사태나 알펜루트에 묶여 있지 않았으니까 none of my business, 내 일은 아니다라고 그냥 오불관원으로 있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또 이 사모펀드가 정상화돼야 그 돈을 가지고 벤처로 돈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도 정부도 금융당국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펀드 전반에 대한 불신 확대,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모펀드 전반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모펀드는 예.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자본시장이 발전했을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고 또 우리가 사모펀드를 지나치게 규제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차별을 해서 우리나라 자본만 죽이고 외국 자본 사모펀드만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화도 옳고 활성화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감독 당국의 감독 실력이 네. 사모펀드보다 좀 더 앞서가야 되겠어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2015년부터죠. 사모펀드 규제를 대부분 다 풀었습니다. 네. 규제를 푸는 것이 좋은데 좋은 것은 물론 좋죠. 그러나 그 규제를 풀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금융당국의 실력이 제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본시장법 또 사모펀드 관련 규정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모펀드 불안 확산과 관련된 내용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